이번 위암 3상 임상시험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병용요법으로 3가지 약물이 사용됩니다. 바로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2세대 리보세라닙, 3세대 캄렐리주맙이 사용됩니다. 보통 임상시험에서는 혈관신생 억제제인 2세대 표적항암제와 면역관문 억제제인 3세대 면역항암제를 병용 사용합니다. 2세대와 3세대를 같이 사용하면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상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부작용은 있지만 이미 효능이 입증되어 시판되어서 위암 1차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굉장히 조화로운 조합입니다. 이미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1세대 항암제랑 둘이 같이 쓰면 시너지 효능이 난다는 2세대와 3세대를 함께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3세대 면역항암제와 3세대 면역항암제 조합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엘생이 주도하는 국내 임상에서는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의 조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4월 19일 공시에서 HLB생명과학은 IND 홀더로서 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IND 홀더란 FDA에게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는 기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생 공시에 따르면 엘생이 바로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는 기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내 임상이니까 제출받는 심사기관이 FDA가 아니라 식약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일링은 제출하다는 뜻으로 IND를 제출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IND를 제출하는 기관이 IND 홀더인데 바로 그 IND 홀더가 엘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임상 3상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 보면 스폰서에 항서제약이 적혀 있습니다. HLB생명과학이 분명 IND 홀더로 임상시험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HLB생명과학의 이름은 없고 항서제약만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스터디처럼 HLB엘레바가 스폰서로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리보세라닙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의 선분명은 아파티닙입니다. 리보세라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HLB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은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임상 이름도 아파티닙이고 스폰서도 항서제약입니다. 그렇다면 IND 홀더는 무슨 말이었을까요? 어느 카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일상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CRO인데 최근에 한국지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한국지사를 설립했으니까 한국의 식약처에게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는 IND 제출도 할 수 있겠죠. IND를 제출하는 기관을 IND 홀더라고 합니다. 이 글로벌 CRO는 IND를 제출하는 IND 홀더로서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RO 기업은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기업입니다. 스폰서가 아니죠. 해당 사례는 CRO 기업이 스폰서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인 스폰서든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CRO든 IND를 제출하는 기관이 IND 홀더입니다. 보통 제약회사들은 스폰서라고 불리는데 임상시험을 CRO에게 일임해서 맡기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은 스폰서의 것인데 CRO가 대신 임상시험을 진행해서 때로는 분석까지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일종의 아웃소싱입니다.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임상시험을 실행하는 것은 스폰서가 아닌 CRO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정의를 살펴봤듯이 IND 홀더는 IND를 제출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스폰서가 직접 임상시험을 하면 스폰서가 IND 홀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폰서와 IND 홀더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CRO에게 임상시험을 맡길 때 다르겠죠.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 제약사가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 IND를 제출해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야 할 텐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임상시험 의뢰를 CRO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CRO가 대신 맡아서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IND 홀더는 해외 제약사가 아니라 맡아서 진행하는 CRO가 IND 홀더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IND를 제출하는 기관이 IND 홀더니까요. 약의 주인과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은 다릅니다. IND 홀더는 맡아서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무엇을 맡느냐? IND 제출을 맡아서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IND 홀더를 스폰서 인베스티게이터라고 바꾸어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제출 서류가 FDA에게 제출되지 않았을 때를 구별하여 스폰서 인베스티게이터라고 부르고 제출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방금 봤듯이 IND 홀더라고 부릅니다. 공시에서 엘생은 IND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부르는 명칭인 스폰서 인베스티게이터가 아니라 IND 홀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폰서는 제약회사를 말합니다. 의뢰를 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인베스티게이터는 말 그대로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스폰서가 고용하는 것이죠. 임상시험으로 돌아와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를 보면 스폰서는 항서제약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캄렐리주맙과 아파티닙을 병용요법으로 개발하는 항서제약이 주도적으로 임상시험을 이끌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다국가로 적혀있고 국내 식약처에 IND 제출도 하였으니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공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스폰서
스폰서로 주도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데 주도적인 부분은 중국 한정이고 한국은 L생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L생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니까 임상시험 계획서도 L생이 작성하고 시약처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마 항서제약이 전체 임상을 주도하는 만큼 대부분의 비용도 항서제약에서 나오는 임상일 겁니다. 임상 3상이고 환자 수가 885명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환자 수가 많은 임상 3상은 돈이 많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위암 1차 임상은 다국가 글로벌 임상이다. 항서제약이 스폰서로 주도적으로 임상을 이끌어가는데 한국 임상은 L생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임상시험 정보를 보면 아직 한국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됐건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로케이션 위치를 보면 중국 베이징만 나와 있습니다. 아직 리크루팅 단계이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임상시험입니다. 중국에서도 아직 환자 모집 중인 것이죠. 최근 L생이 한국 시약처에 IND 신청한 것만 보아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한국에서도 IND 승인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가면 로케이션에 코리아도 업데이트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시는 HLB가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020년 유상증자를 하며 나왔던 투자 설명서에는 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18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이번에 L생이 IND 홀더로 HLB 그룹에서 드디어 위암 1차 치료제로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캄렐리주맙과 리버세라닙 병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글로벌과는 조금 괴리가 있으나 시작을 한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글로벌이라고 하면 미국 시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중국 임상입니다. 일단 중국과 한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국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정 글로벌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유럽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용요법도 세포독성 항암제와 캄렐리주맙과 리버세라닙 병용요법입니다. 세 가지가 사용됩니다. 투자 설명서에 밝힌 것은 두 가지죠. 살짝 다르긴 합니다. 아니면 아직 HLB가 주도하는 위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은 시작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저건 중국과 한국인 아시아 임상이고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임상은 HLB 엘레바가 따로 스폰서로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암 3차 임상이 중국과 글로벌로 나뉘어서 각각 진행된 것처럼 말이죠. 앞선 위암 3차는 항서제약이 진행했고 뒤에 글로벌 임상은 엘레바에서 엔젤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NDA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임상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위암 1차 임상 3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이 스폰서로 주도하는 위암 1차 치료제 임상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L생은 IND 홀더로 한국의 국내 임상 3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와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어벤져스처럼 한데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작용 기전들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HLB 그룹은 리버세라닙에 대한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